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밤만 되면 나타나는 쩍벌남이라는 제목으로 구독자 슈퍼주얼리 정님께서 4개월 전에 보내주신 제보 사연입니다. 쩍벌남이라 바바리맨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그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첫 직장이 안양에 있었어요. 집이 인천이다 보니 안양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회초년생한테 차가 있을 리도 없었으니 결국 방법은 한 가지였죠. 집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취를 하는 거였습니다. 집에선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죠. 연고 없는 타지에서 젊은 여자 혼자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태권도만 4단에 아마추어 복싱대회 우승 전적도 있는 사람이라 그까짓 괴한이나 변태쯤은 얼마든지 제압이 가능하다며 제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상한 거 투성이인 상황이었는데 사회초년생의 무지함 때문이었을까요? 보증금 없음, 월세 20만원에 풀옵션. 안양 번화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약간 낡은 원룸이었는데 대충 제 삼촌뻘 정도의 세대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을 법한 그런 곳이었어요. 외관은 완전히 그 와르르 맨션 수준이었고, 외벽 상태나 엘리베이터 없는 말 그대로 구식 건물. 계단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위태로웠지만 방 상태는 깔끔하더라고요. 벽지도 새로 돼 있고 화장실도 생각보다 넓었고요. 특히 침대랑 옷장을 갖다 놔도 생활 공간이 많이 남는 널찍한 방이었어요. 대략 12평 정도 돼 보일 정도로요. 저는 상당히 만족했고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집에 사람은 아닌 이상한 놈이 서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제가 잠기가 어두운 편이라 어지간한 소음이 들려도 거의 못 듣고 잘 자는 편인데 그 방에 들어간 이후로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방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맨발로 옛날 장판 밟으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싼 이유가 다 있었네. 뭐 여기 귀신이 붙어있나? 하는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거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까짓거 나오면 흠씬 두들겨 패버리면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 쩍쩍하는 소리가 한참 정신없이 들려오다가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더라고요. 제 침대 앞이나 옆쯤에서 멈춘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떠서 요리조리 둘러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바바리 코트를 입은 웬 남자가 제 침대 바로 옆에 서서 특유의 끈적끈적한 눈빛을 뾰롱뾰롱 보내면서 키득키득 웃는데, 아, 이 새끼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 바바리 코트를 양 옆으로 찢으려고 하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제 방이 떠나가라 웃으면서 코트를 양 옆으로 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남자의 알몸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두서가 잘 안 잡히는데, 남자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특유의 자세가 있거든요. 그 쫙 벌린 다리가 정확히 어깨 아래 부분부터 무슨 바퀴벌레 다리 마냥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체랑 하체가 붙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전부 쩍벌다리들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너무 기괴한 거예요. 바퀴벌레가 사람의 형상을 띠면 대략 저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바퀴벌레를 정말 극혐하는데 걔네는 쬐꼬만하기라도 하지, 이거는 안 본 사람은 어떤 느낌인지 모를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정신을 놨고 눈을 떠보니 무섭다? 아니, 일단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니까 안 무섭다라고 하면 이상하겠는데, 무섭다기보단 그 기괴함, 징그러움이 너무 압도적이라 퇴근길에 눈가리개를 샀죠. 그냥 보고 듣기를 포기하고 무시하고 잠을 자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쩍벌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바바리 코트를 벗은 채 그 다리들을 늘어놓은 채로 테크노, 팝핀, 셔플, 온갖 장르의 댄스를 춰가면서 쩍쩍쩍 기분 나쁜 소리를 신바람 나는 비트에 맞춰 쉴 새 없이 내면서 아주 흥이 제대로 들린 것 마냥 잇몸을 만개하고 헤헤헤헤 웃어가면서 한 3개월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사니까 제 키가 165에 몸무게가 60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 시점엔 몸무게가 42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직장 동료가 심각하게 보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주는데 왕꽃신녀라는 무당의 명함. 저는 아무따 전화를 걸었고 돈은 제 형편상 많이는 못 드리는데 대신 상다리 부러지게 술상 봐드릴 테니까 불쌍한 중생 구원한다 셈치고 한 번만 와서 봐달라고
아주 구구절절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그 무당이 자기가 장군님 모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웃긴 처자는 처음이라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만나서 제 방으로 같이 왔는데 갑자기 무당분이 화장실로 냅다 달려가더니 우레폭풍을 동반하고 모든 걸 개워내고 나오시면서 저게 뭐 바퀴벌레 혼이랑 사람 혼이랑 섞였나 하면서 허탈하게 웃으시더라고요. 30년 동안 별의 별걸 다 봤는데 저건 너무 징그러워서 쳐다도 못 보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방을 막 둘러보시더니 여기네 여기야 하면서 어느 한 곳을 짚으셨는데 화장실에서 씻다가 춤추다가 미끄러져서 안 좋게 된 거라고 빵 터져서 계속 웃으셨네요. 그냥 장난기가 많은 놈이지 저를 해치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고 부적 몇 장을 화장실 문에 붙이셨어요. 씻을 때나 일 볼 땐 무조건 화장실 문을 열어서 부적이 거울을 향하게 하고 잠을 잘 땐 절대 화장실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날 이후론 그 쩍벌남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2달 동안은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고 다시 살이 불어오르던 어느 날 제가 회식하고 거의 새벽 3시쯤에 방에 들어온 그 저주받을 날 제가 깜빡하고 화장실 문을 닫고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전등이 깜박깜박거리면서 저의 바로 등 뒤에서 쿵짝쿵짝하는 흥에 겨워서 비트를 아주 제대로 타고 있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길래 그놈이다. 이건 100%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자기야 보고 싶었어. 라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중저음의 느끼한 목소리가 제 귀를 아주 강력하게 때렸고 저는 수건 한 장만 챙긴 채 득달같이 화장실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날엔 여지없이 이 쩍벌놈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저는 정확히 그 방에 들어간 지 반년이 되는 날 집주인을 찾아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방에서 나오게 됐죠. 임시방편이 만능은 아니니까요. 분명히 그 쩍벌놈한테서는 살기라던가 아니면 원망을 띤 무언가가 느껴지기보단 순수한 그저 사람하고 놀고 싶어하는 그런 장난기에 약간의 음흉함을 더한 웃긴 놈이었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한테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춤이라도 춰주지 그랬냐고 쉴 새 없이 웃던 그이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이야, 귀신이 참 트렌디하네요. 11년 전이면 셔플댄스가 본격 유행을 타기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무반주로 그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초대는 모습이라 정말 구독자분의 말씀대로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를 제보해주신 슈퍼주얼리 정님께서 인천의 한 폐모텔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인천 폐모텔 이야기는 작년에 제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폐모텔과는 다른 곳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모텔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오는 누군가. 저랑 남편은 흉가카페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남편과 이어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인천의 폐모텔에서 겪은 일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곳이긴 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하마터면 바지에 지릴 뻔했었던 곳이기도 해요. 저는 당시 카페에서 열성회원 별 2개를 달고 활동하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이 게시글이나 깔짝댈 요량으로 카페에 들어갔는데 매니저님이 인천의 폐모텔을 가기 위해 인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안양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저였지만 구미가 당기면 혹하는 법, 대뜸 참가 신청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6명 정도 인원이 모여서 고월동에 있는 인천 터미널에 집결을 했죠. 매니저님이 저랑 띠동갑 차이 나는 언니분이셨고요. 다음은 열성회원 별 4개가 빛나는 머머리님, 열성회원 별 1개의 파릇파릇한 고등학생 B군. B군인 이유가 가수 비님과 정말 많이 닮아서 그렇고요. 새싹 회원이자 사실상 카페의 물주님이셨던 샘송전자의 박대리님, 그리고 첫눈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싶었던 훤칠한 키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당시의 제 남편과 그리고 저까지. 다들 초면이고 서먹서먹했지만 가는 차 안에서 다들 말도 트고 일정 끝나면 술이나 한잔할까 하면서 화기애애해졌죠. 하지만 그 폐모텔 앞에 섰을 때 다들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는 어디 가고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군인들 마냥 긴장이 바짝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텔이라기보단 여관에 가까운
이름부터가 테일여관이었으니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요? 낮에 찍은 듯한 사진으로만 봤을 땐 하얀 외관에 그냥 장사 안 돼서 폐업했나 싶은 평범한 곳 같았는데 밤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절대 혼자 못 들어가겠다 싶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앞에 있는 빈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각자 카메라를 들고 조심히 문을 열고 건물에 진입을 했고요. 접근 금지, 사유지가 어쩌고 하는데 척 봐도 순찰 도는 사람도 없고 경비 서는 분도 없고 하니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일행은 각각 셋으로 나눠서 1층과 2층으로 진입을 했는데 뭐 그닥 돌아다닐 거리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곳이라 그냥 저 혼자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 저와 붙어 다니던 일행들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넓지도 않은 공간이라 그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저 혼자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1층으로 내려갔나 싶어서 씩씩거리면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이 끝이 안 납니다. 몇 개 없는 계단인데 내려가고 내려가도 끝이 안 보여요. 뭐지, 홀렸나 싶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2층이 바로 나오는 환장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순간부터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겨우 잡고 매니저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는 가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도를 서성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 귀에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듣자하니 제법 덩치가 있는 남자 같은 느낌이라 아, 그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뒤를 돌아서 장난 좀 그만 치라고 투덜대면서 말을 했는데 일자로 나 있는 복도에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럼 그 발소리는 도대체 누구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제 뒤에서 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쯤 되니 정신이 막 아득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제발 귀신만은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냅다 다시 계단으로 뛰어가는데 그 발소리가 제가 뛰는 템포에 맞춰서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 뜀박질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첫째 낳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거든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역시나 끝이 보이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위를 뛰고 있는 참담함에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 귀에 기분 나쁜 뜨거운 숨소리와 함께 어딜 그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어? 라는 살짝 앳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따라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줄을 놓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저는 차 안에 눕혀 있었고 저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계단에 널브러져 있어서 제가 업고 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애정과 걱정이 가득 담긴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음보가 터져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고 말았네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일행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다들 1층에 모여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한 번에 받아서 어디 계시냐고 막 물어봤다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어린 여자의 목소리로 쉿! 조용히 해. 이 언니랑 나랑 놀고 있으니까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화들짝 놀라서 2층으로 올라가서 저를 막 찾아다녔는데 어디서 다급하게 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제가 계단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들 아무것도 못 보고 못 겪었다는데 저만 신나게 홀려서 달밤에 뜀박질이나 하고 이거 참 이상하게 저만 잘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와장창 밀고 들어왔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잘 끝났네요. 이후에 저를 들쳐매고 차 안에까지 데려다준 당시의 남편에게 뿅 가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번호를 따내고 인연을 시작하게 된 것이랍니다. 물론 인연을 시작했지 사귀기 시작한 건 다음 제보할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이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인천에 살지만 인천권에 한해선 그냥 지역구 알받기만 하는 사람이라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네요. 흉가 탐험을 안 한 지가 벌써 거진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조만간 흉가 탐방을 가서 라이브를 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시간과 여건이 따라준다면의 전제가 붙는 일이지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구독자 슈퍼주얼리 정님께서 보내주신 세 번째 이야기로 현 남편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에피소드이면서
살면서 겪은 어떤 귀신보다도 무섭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잊혀지지 않아서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무서운 귀신을 겪으셨던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대구로 출장을 갔을 때 일인데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지방 출장이었으니 8년 전쯤 일이 되겠네요. 원래는 제 사수였던 천 과장님과 함께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하필 천 과장님의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케어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봤지만 다들 지방 출장 일정이나 세미나 일정이 꽉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반갑기만 했죠. 그닥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 미팅 같은 개념이라 저 혼자 가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팅이 빨리 끝나면 혼자 어디 놀러가기도 편하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여관의 숙소를 잡았는데 허름한 외관과는 별개로 내부가 나름 깨끗하더라고요. 곰팡내가 아닌 은은한 테라피 향이 기분을 차분하게 잡아주는 게 좋기도 했고 내부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 이런 데 와서 굳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보단 만들어 먹는 게 더 저렴하고 또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날 일정을 마친 저는 다음날 일정이 오후 2시에 잡혀 있었으니 시내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삼겹살이랑 차돌 등등 안주거리와 소주 2병, 맥주 3병 정도를 사들고 룰루랄라 숙소로 들어왔죠. 밤 11시쯤 돼서야 취기에 골아떨어진 저는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잠귀가 상당히 어두운 편에 속해서 어지간하면 잠에서 깨질 않아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깰래야 안 깰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가늘고 긴 처음 들어보는 기분 나쁜 멜로디의 휘파람을 수만 번 고르지 않고 쉴 새 없이 일단 사람이 아니란 건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죠. 제 아무리 폐활량이 좋다고 해도 거의 체감상 5분 정도나 되는 시간 동안 안 쉬고 휘파람을 부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겁은 났지만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걸 보니 가위에 눌린 상황이 명백했고 그 휘파람을 부는 분명한 남자, 그 남자가 작정을 하고 제게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급기야 그 남자, 아니 귀신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을 쓰다듬다가 그 휘파람을 멈추더니 슬슬 시작해볼까? 상당히 흥분한 듯한 숨소리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몸을 억지로 움직였고 결국 그 귀신의 얼굴을 마주하려는 그 순간 제가 묶고 있는 방 문을 누가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살다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귀신한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수치심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해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미씨, 안에 있어요? 빨리 문 열어요. 아직 교제하기 전이었던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오기 전에 당시 제 남편하고 문자로 막 주고받다가 어디 여관에 숙소를 잡았다고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서 아니 저 사람이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최소 새벽인 이 시간대에 대구까지 어떻게 찾아온 건가 싶어서 눈물을 닦고 문을 열려고 다가가는 순간 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정확히 문으로부터 4발자국 정도 남은 그 시점에 다시 가위에 눌린 거였어요. 제 귀에 대고 어디가 더 즐겨야지 라는 아까 전 제 몸을 더듬었던 그 귀신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그 귀신은 제 몸에 완전히 밀착해서 아까 전보다도 더 기분 나쁜 손길로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무리 태권도 4단의 아마추어 복싱대회 우승자라고 해도 상대가 귀신이니까 더욱이 가위에 눌려서 몸도 입도 전혀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바깥에선 남편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귀신은 그런 저와 남편을 비웃으면서 제 몸을 더듬어대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그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거의 체감상으론 1시간 정도 그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제 숙소의 문이 덜컥하고 열리면서 당시 제 남편과 여관 주인분이 들어와서 방해불을 켜는 순간 가위에서 풀리며 정신을 잃었네요. 눈을 떠보니 저는 숙소의 침대에 뉘어져 있었고 당시 제 남편이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누워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2시간 정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었대요. 한 10여 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정신을 차린 제가 어떻게 알고 이 새벽에 인천에서 대구까지 내려온 거냐고 물어봤는데 당시 제 남편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랑 문자를 하다가 피곤해서 먼저 잠에 들었는데 꿈을 하나 꿨대요. 제가 어느 여관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웬 시커먼 남자 같은 게 누워있는 제 몸을 만지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저는 저항 한번 못하고 당하는 그런 안 좋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불길함을 느낀 남편이 제가 대구에 출장을 가 있다는 것과 제가 문자로 어디 여관에 숙소를 잡았다고 한 걸 추리해서 그 새벽에 택시까지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근까지 하고 피곤할 텐데 그저 저와 관련된 안 좋은 꿈을 꿨다는 이유만으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대구까지 달려온 당시 제 남편에게 저는 말 그대로 뻑이 가버렸고 그 자리에서 나랑 만나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한 끝에 저와 남편의 교제가 시작된 거랍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검통님 채널에 꾸준히 이야기를 제보하게 될 걸 생각하면 언젠가는 꺼낼 이야기였으니까 초장에 빨리 꺼내버리고 넘어가는 게 되려 속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귀접이라고 하죠. 다만 슈퍼주얼리 정님의 경우는 귀접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을 겁니다. 귀접은 산자가 간절히 원하거나 갈망하는 걸 색종기가 눈치채고 달라붙으면서 성립되는 개념이니까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를 내서 제보해주신 슈퍼주얼리 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슈퍼주얼리 정님의 네 번째 제보 사연으로 슈퍼주얼리 정님이 남편분과 홍천강에 캠핑을 갔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홍천강은 고스트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며 각종 매체에서 다룬 곳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한창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만나는 동안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소는 강원도의 홍천강을 낀 야영지로 유명한 명소가 있다며 같이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자고요. 제가 워낙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거의 출근이 잦아서 여행을 못 갔던 게 가장 크게 작용했었는데 그 당시 해당 주에는 주말 출근이 없었고 대표님이 월요일에 휴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남편이랑 같이 금요일 저녁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의 분위기는 완전히 룰루랄라. 너무 설레고 들뜬 마음에 차에만 타면 바로 기절했던 제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니까 운전하는 남편의 입꼬리가 아주 귀에 걸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분명히 좋았는데 아니죠. 그래도 도착해서 텐트 치고 고기 구워서 소주 한 잔 걸칠 때만 해도 아, 여행이란 좋은 것이구나.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인터넷 매체 따위에 관심이 전혀 없어서 그랬는지 그 홍천강 요역의 인근에서 야영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거리였는지를 아예 몰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창 놀다 보니 시계바늘이 벌써 새벽 2시에 가까워지니까 남편과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텐트 안에 들어갔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생활 존중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한바탕 일을 치른 저와 남편은 쓰러지듯이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잘 자던 남편이 갑자기 혼자 웅얼웅얼거리면서 일어나더니 급하게 텐트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이 양반이 볼 일이 아주 급한가 보네 하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을 자려는데 풍덩풍덩 소리가 납니다. 남편이 나간 지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뭘까해서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건 다시 말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건 제 남편이라는 거잖아요. 이 꼭두 새벽에 이 사람이 미친 건가? 술까지 왕창 들어가서 정신이 없을 텐데 하면서 저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남편이 물가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의 상반신이 다 잠길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물가로 뛰어들어서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지금 뭐하냐고 빨리 나가자고 말했는데 남편이 제가 안 보이는 건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계속 혼자 웅얼웅얼거리는데 눈을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웅얼거리는 소리에 깊게 집중을 해서 들어봤죠.
여자가 이 시간에 왜 저 절벽에 있지?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정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일단 남편을 묻가로 끌어내고 생각을 하자는 판단이 선 저는 젖먹다님까지 쥐어짜서 남편을 끌어당겼지만 이거 나 혼자서 안 되겠는데? 이러다간 둘이 같이 사이좋게 저승길 가겠다는 생각이 들려던 그때 어디서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금방 도와드린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웬 남자분 두 분하고 여자분 한 분이 샌들 차림으로 그 돌밭을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분 두 분이 물가로 뛰어드셔서 제 남편을 무사히 묻가로 끌어내주시고는 굳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분 두 분은 박수무당이시고 여자분 한 분도 무속인이신데 이 홍천강에서 야영을 하다가 이런 새벽 시간대에 사고를 많이 당해서 거의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길래 어디지? 하고 막 둘러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남편을 끌어내려고 물가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여자가 이 시간에 저 절벽 위에 어쩌고 했거든요. 그게 확 생각이 나서 바로 그 절벽이라기보단 높이나 경사가 조금 위험한 바위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뭐 여자였겠죠. 어떤 미친 남자가 그 시간대에 그 바위 위에서 하얀 소복에 가발을 쓰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살면서 귀신에 관련된 일을 몇 번 겪어봐서 그런지 그 여자가 한눈에 봐도 사람이 아닌 건 바로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구슬픈 음성인데 울음소리까지는 아니고 척 들어도 다 걸려든 거였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저 헷가닥 도른 년이 내 애인 잡아가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대놓고 들리게 저 지랄을 한다고? 저는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손에 잡히는 돌멩이 아무거나 집어서 그 여자한테 집어 던졌지만 어림없는 볼. 제 소나기 힘에 팔힘까지 너무나 절망적인 수준이라 근처까지도 못 가고 물에 풍덩하고 말았네요. 그런 저를 보며 세 분의 무속인 분이 나이스 샷하고 박수를 쳐주셔서 그나마 위안이 좀 됐었던 기억이네요. 남편을 텐트 안까지 데려다 주신 무속인 분들은 혹시 모른다며 텐트에 부적을 몇 장 붙여두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자 숙취 때문에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텐트 안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혹시 새벽에 물가에 들어갔었던 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잠만 잘 잤다고 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지 우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 왜 물에 다 젖어 있냐는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고 다 좋은데 다시는 이런 데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며 남편을 나무라면서 해장라면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해피 엔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강의 각시바위. 슈퍼주얼리정님이 남편분과 그 요상요상한 일을 겪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네요. 여러분, 일에서 대중매체에 눈이 먼 사람들과 함께 어딜 가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만약 어딘가에 놀러 가실 때 아주 만약에라도 재수없게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놀러 가는 곳에 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구설수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슈퍼주얼리정님의 5번째 제보 사연으로 아마추어 가수를 준비할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재능도 있으셨다니 참 놀랍기만 한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한참 숨막히게 바쁘던 쫄따구 시절을 벗어나 제가 과장 직급을 달았을 때 일입니다. 원래는 중간관리자 직책이 더 바빠야 정상인데 그 회사는 쫄병들이 바쁘고 윗선은 거래처 컨택이나 사내관리 정도만 할 뿐 할 게 너무 없어서 오히려 기피하는 이상한 곳이었죠. 그러던 중에 새로 들어온 훈남빌 나는 신입이 유튜브로 뭘 보고 있길래 뭐냐고 같이 봤는데 직장인 밴드라고 거의 일면식 없는 회사원들끼리 만나서 팀을 이루고 대회 같은 데 도전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심심하던 차에 이거나 해볼까 하고 팀을 결성할 준비를 거의 사흘 만에 사람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때쯤에 남편하고도 사이가 살짝 소원해지는 권태기가 찾아왔던 때라 살짝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모인 5명 전부 여자였네요. 여보, 미안해. 다들 대리급 이상에 나이대도 비슷해서 공감대 형성도 빨리 됐고 또 희한하게 다들 주당이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금방 친해졌고요. 음악적인 기호조차도 완전히 판박이라 숨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해가며 녹음실을 잡게 됐습니다. 녹음실이 안양 1번가 쪽에 보면 아니 뭐 어느 번화가를 가도 부석진데 슬럼가들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만 해도 슬럼가 삘이 나는 구식 건물들이 군데군데 많았어요. 녹음실이 딱 그런 건물에 심지어 4층에 있더라고요. 아, 이거 벌써 느낌이 쎄한데.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들 한가닥 할 것 같은 사람의 기운이 스멜하게 풍겨서 그런 걱정은 빨리 지웠죠. 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컬을 맡은 사람이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노래 실력은 진짜 어지간한 가수 저리 가라 할 정도였는데 너무 바쁜 사람이라 녹음 일정을 잡아도 갑자기 펑크가 나기가 일쑤였어요. 개인적으로 파토를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사 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팀 내 그 언니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직접 컨택은 잘 안 되는데 그 언니가 있는 부서가 해외 영화 파트였다고 하니 이해가 갔죠. 저희가 이제 팀 결성 이후로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녹음하는 날이었는데 처음엔 팀원들 전부 모여서 녹음하고 있다가 보컬 언니가 회사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오늘 녹음하러 다시 못 돌아올 것 같다고 하니 다른 팀원들이 참다 한 소리씩 했습니다. 당신만 바쁘냐고,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고, 심지어 쌍욕을 뱉는 다른 언니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해외 영화 파트고 바쁜 거 이해했지만 이게 1달 2달 넘도록 이러니까 이해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인내심이 강한 제가 이 정도였는데 다른 팀원들은 오죽이나 했을까. 결국 한바탕 크게 싸우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집으로 가려는데 그 언니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그 동생이 프로듀싱을 맡은 포지션이라 그냥 오늘은 자기 혼자 남아서 녹음된 거 체크하고 가겠다길래 그러라고 하고 다들 나왔죠. 그렇게 사흘 정도가 지나서 퇴근하고 커피숍에 다들 모여서 지난 일 다 풀고 녹음실로 갔는데 프로듀싱을 맡은 동생, 그러니까 프듀가 보컬 언니한테 언니, 저번에 싸우고 나서 다들 집 갔을 때 새벽 늦게 와서 다시 녹음하셨잖아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컬 언니의 반응이 완전히 가관이었죠. 보컬 언니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아니야, 나 그날 못 오니까 다들 들어가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목소리를 깔면서 아니, 언니가 새벽 3시쯤에 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녹음실 들어가셨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무섭게. 여기서 이제 그날 프듀를 내버려두고 집에 갔던 저 포함 3명은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서 혼란해했죠. 프듀랑 보컬 언니랑 옥신각신 하다가 프듀가 그럼 직접 들어보라고 본인 목소리로 녹음했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면 치매 진단 진짜 받으러 가셔야 된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니까 그래,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하고 그날 프듀가 녹음을 했다는 그 파일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 멜로디에 맞춰서 여자가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그런 소리만 녹음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걸 듣고 보컬 언니가 열이 있는 대로 받아서 아니, 네가 네 콧소리로 녹음해놓고 장난하냐고. 프듀는 아닌데, 분명히 언니가 와서 녹음하기 전에 얘기하고 녹음실 들어갔는데 그날 들은 게 이게 아닌데. 혼자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그때 건반을 맡은 동생, 얘도 그냥 건반이라고 할게요. 건반이 그럼 녹음실 내에 CCTV 설치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노트북을 꺼내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날 새벽 3시 정도에 맞춰서 확인을 해봤는데 프듀가 한참 혼자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데 프듀 앞으로 무슨 그림자 같은 검은색 형체가 딱 서더라고요. 그냥 촬영된 게 딱 그 모습이라 더 이상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애매해요. 하여튼 그 검은 형체한테 프듀가 언니, 오늘 못 오신다고 안 하셨어요? 그럼 녹음 시작해요, 언니.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나서 또다시 그 검은 형체가 프듀 앞으로 다가섰고 프듀가 언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언니들한테도 말 잘해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서 쉬세요. 프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그림자가 사각지대 쪽으로, 그러니까 그 벽 쪽으로 스르륵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대로 찍혀버린 거죠. 그걸 본 팀원 5명은 한동안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침묵을 깬 건 녹음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의문의 소리였는데요. 아까 전에 프듀가 틀어준 그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저희의 노래의 멜로디.
그 흥얼거리는 게 녹음실 안쪽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면서 건반이 그에 맞춰서 연주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희는 전부 비명을 지르면서 녹음실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어떻게 들어가요? 건반이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우리 물건만 가지고 나오자는 말을 선뜻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그 녹음실에 세를 준 건물주를 찾아가서 건물주의 입회하에 저희의 물건들을 전부 떼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막 인터넷 블로그나 네이트판에 이런 녹음실에서 겪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희 팀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가수들이야 녹음할 때 귀신이 나오면 앨범 대박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저희 같은 아마추어 준비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 못 가서 쫑난다는 전설도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서로 간의 불화가 너무 심해져서 하나둘씩 이탈을 하다가 저랑 푸디만 남아서 결국 팀의 해체를 공식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음실에서 겪은 일, 녹음실 괴담 이런 거 절대 거짓말이나 주작이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다들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들었었지 진짜 이런 일이 있긴 하구나 싶었네요. 제가 제 채널에서 괴담을 절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녹음실 관련된 일화들을 전혀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시청자분이 직접 제보를 해주시니까 그동안의 저 스스로가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